인데요. 아침 9시 정도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마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오늘 좀 더 나누고 싶었던 분들이라든지 또 만나고 싶자 하셨던 분들을 개인적으로 좀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이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 보실 분들을 보셔야만 아마 다시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뵙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조금 9시 이후부터는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시고, 우리 드린 것 중에 지금 방번호가 없었죠? 아까 서로 방번호를 모르시죠? 예, 하여튼 지금 떠나시면서 미리 이제 하시면 됩니다. 우리 플로어에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개가 있었죠, 마이크가? 네, 3개인가요? 자, 이제 시간이 실제로 벌써 7시 43분이 됐고, 예,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45분이 됐는데요. 바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이틀 동안 저희가 이렇게 같이 모임을 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이 모임을 통해서, 이 포럼을 통해서 아이 오프닝, 미션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아이 오프닝이 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오래 했었지만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듣고 나누다 보니까 정말 몰랐던 부분이 이렇게 열리고 새로 배웠고 느꼈던 것들을 우선 나누고요. 그 다음에 3가지 화제로, 카테고리 꼭 보면은 아니지만 3가지 정도에서 저희가 좀 나눌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포럼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디벨롭된 부분이 어떤 에리아가 있는가, 그것이 첫째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오프닝이 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포럼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들 중에 적용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이 강의라든지 이 교재 속에서 얻어진 것들을 내 현장 사역과 아니면 내가 현장에 하는 목회와 또 내가 선교를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어플라이 할 수 있는지, 어플리케이션, 그것이 하나 또 다뤄야 되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이번 선교 포럼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좀 해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포럼에 대해서 어느 에리아도 라지스틱도 좋고, 호텔도 좋고, 강의 스케줄도 좋고,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것도 좋고, 전반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이런 포럼을 또 진행하고 준비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의도 해주시고요. 그 3가지인데, 이제 첫 부분에 글씨를 좀 크게 좀 폰트로 해서 많이들 보시도록 해주시고요. 예, 아이 오프닝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나한테 내가 몰랐던 부분이 이렇게 열렸고 그랬나 하는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누가 마이크를 좀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요. 김승진 목사님, 예, 마이크 좀 중간에 플로어에서 좀 전달해 주시고요. 네. 우리 김승진 목사님 다 조금 아시죠? 우리 경호실에 있었고, 대통령 경호실에 어디 가든지 꼭 이 말을 하는데, 실제 무술의 단수 종합이 16단인가 그렇습니다. 태권도, 합기도, 검도 실제로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스포츠에 대해서, 지금 올림픽에 대해서 계속 했는데, 오늘 경호실에 있으면서 오보를 전해가지고 아침에 망신을 당했습니다. 예. 그러면 누가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는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좀 말을 많이 이렇게 좀 참여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 강사님들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다 아실 거니까
그 말씀을 안 하셨던 분, 쭉 그냥 계속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면 우리 강사님들이 또 그분에 대해서 또 리스판드도 하고 또 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저기 만약에 말씀을 안 하면은 제가 좀 이렇게 요청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좀 해도 되겠죠? 우리가 예. 그 미국 그 학교에 가보니까 발표 뭐 한다면 너도나도 막 발표를 하는데 한국 교실에 가면은 조용하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때 얘기하고.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좀 자발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여기 참석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김정한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들을 다 알아가지고 초청을 했을까. 참 만나고 싶고 그동안 이렇게 귀한 분들이 각 분야에서 너무나 참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여기서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게 저한테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되고 많이 배우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네트워킹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선교 포럼 와서 느끼는 거는요, 실전에 이제 현재 지금 선교사님들 다 필드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 만나면서 이제 저도 당근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봤는데 좀 현장에서 계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 생각들을 듣게 되면서 제가 앞으로 전문인 선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멕시코의 이사라입니다. 제가 그 도전 받은 거는 그냥 복음만 들고 가서 그냥 영적인 것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필립 선교사님이 그 나라를 복음뿐 아니라 뭐에 기여를 할까 이렇게 선교를 총체적으로 생각한다. 진짜 하는 일이 뭐 교회 짓고 제자 삼고 뭐 싱글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그 나라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뭘 기여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좀 눈을 떠고 할까요? 그런 면에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다른 거는 이렇게 진행 과정이나 또 저는요 시카고 대회보다 진짜 이 대회가 더 알차고 더 얻어진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이렇게 또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보수 쪽으로 계속 꼭 이거 해야 되냐 이렇게 하시는 의견과 또 진보 같이 이것도 서로 의견이 다르면서도 이렇게 잘 해나가는 게 이게 앞으로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토론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이해서. 오늘 하루 종일 한 62분이 참석했는데 지금 절반으로 줄은 상태에서 두 분이 나오고 계십니다. 저는 제안사항이요.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그 포럼을 이렇게 하게 보면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많은 포럼을 참석해보지 못했는데요. 일방적으로 포럼에서 많은 걸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참석 인원도 많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듣고 자료 보고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고 몇몇 분만 이렇게 발표 뭐 이렇게 좀 의견 제시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나누긴 나누는데 좀 제 나름대로는 제 마음은 그래도 좀 양에 차지 있는 나누는 정도의 나눔이었다 그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나누는 것도 끝나고 안녕 굿바이 선교지로 가든지 그냥 뭐 사시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물론 가시는데 이것이 잘 정리돼서 그 자료화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그 이메일로 다 이메일 주소로 남기셨으니까요. 잘 이렇게 정리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모임의 어떤 그 강점이 그룹핑하고 네트워킹하는 거니까 그래서 본인이 관심이 있고 방향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네트워킹이 이렇게 후방과 전방에서 또 중간에서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영 장로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아주 참 충격적인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본질적인 것을 해주신 강사님께로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제가 우리 회사 기술은 아주 탁월한 기술인데 제 자신이 탁월한 비즈니스맨이 아직 못 되어가지고 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아직 못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또 삶으로서 참 그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런데 삶을 보여줌으로. 근데 저희 회사의 부사장이 불교 신자예요. 근데 지금 10년을 가까이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제가 그분께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정말 회사 안에서 내가 정말 삶으로 그 사람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더 정말 경건한 삶으로 성경적인 삶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이제 깨달았고요. 또 한 가지는 비즈니스맨이 많이 여기 참석할 줄 알았더니 선교사님들은 많이 오셨는데 이 비즈니스 에서 미션 그 말하자면 포럼인데 비즈니스 사이드에 굉장히 적게 오신 것 같아가지고 좀 섭섭했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비즈니스맨들이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이 이 근처에 많이 있는데 우선 여기서라도 좀 그 동원을 많이 해서 연결해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비즈니스맨들하고 이렇게 네트워킹이 잘 되도록 좀 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어제 저기 와서 저녁을 먹었는데 한 20분 정도는 들었습니다. 지난주 시카고에서 일주일 동안 5시간 듣고 여기 와서 잠깐 들었는데 저의 그 나가는 바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많은 걸 보고 제가 어떻게 스케줄 잡아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잠깐 방문해서 얘기했는데 그 김정환 선교사님께서 앞으로 이런 사역을 여기 유능하신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 중남미, 남미, 동남아시아 뭐 이렇게 중동 이런 식으로 이런 포럼을 만들어서 분들이 여기까지 안 와도 그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그 포럼이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가서도 이제 그 분야가 많잖아요. 뭐 교육, 비즈니스 이렇게 좀 분야 세분화 시켜서 아까 어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더 심도 있게 그 같은 분야를 저 같은 경우 영육이면 영육교육, 또 주일학교 교육, 썬데이스쿨 이런 걸 그 분야 분들만 또 한 10여 명이 모여서 더 깊게 그래서 그거를 자료화해가서 필요한 분들이 지금 많이 나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난 2주 동안 들으면서 느낀 건 각 선교사님마다 얼마나 가족 교육사업을 하신다고요. 썬데이스쿨, 고아원, 타가송, 신학교 다 교육사업을 하시는데 그런 노하우가 많잖아요. 노하우 많은 거를 저 같은 평신도들이 나가서 이제 제가 이제 과테말라는 이제 9월 초에 가거든요. 가서 이런 거를 어플라이 하려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포맷이라든가,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어느 재원을 있으니까, 재원에다 거기 있는 성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매치돼서 그 팀워크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그 좋은 그 신학적인 제안이, CCC 지도자하고 YM 지도자들이 이렇게 친교로 오버 더 컵하고 커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교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좋은 발상을 성령께서 주셨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것이 기억이 됩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하고 뭐 몇 명이 이렇게 친구가 돼서 뭐 꼭 무슨 뭐 의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교계에 좋은 그 어떤 신선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참석하는 가운데 나이도 좀 비슷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서 참 반가웠고 또 그분들이
말씀들을 전할 때에 그거 참 오래 사귄 친구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꼭 의제가 포럼이다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분들의 그 선배들의 그 예를 따라서 우리도 GM맨의 그 프라이빗 미팅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한 3명, 6명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이 지나갔으니까 우리 어떻게 잘 한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는 대선배님들이죠. 우리 조영준 선교사님, 김정교 선교사님, 또 우리 이지환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공동점이 많다. 제가 생각했던 선교, 또 우리 교단에서 추구하는 선교하고 참 공동점이 많다는 걸 하기도 참 기뻤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갖고 있던 한국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는 대개 교회 쪽에 집중을 하시고 그 미니스트리 쪽은 거의 신령들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제주에서 태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니까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맡고 있는 세 분들이 그 네 분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저는 사실 마이너리티였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제가 한국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나눈 적에 참 뭐라 그럴까 소셜 미디어 쪽을 거의 터치를 못했는데 아주 오늘 이번에 그 포럼을 통해서 컨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그 미션을 그 퍼스널 홀리네스하고 소셜 홀리네스를 쌍두마차로 쫙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 계실뿐이 아니고 소셜 미니스트리를 통한 구원 그 방법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번에 그 포럼에서 전체적인 그 흐름이어서 저는 아주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임플리멘테이션 적응하는 건데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에서 제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거 참 기뻤고 마지막 거는 첫 번째 포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첫 번에 배울 수는 없고 저는 이 정도로 많은 참석해 주셨고 이렇게 많은 그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갈수록 이 GMN 포럼이나 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한국 선생님들의 강의하는 계시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보고요. 하여튼 열심히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참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카고 대회도 참석하고 이렇게 또 여기까지 왔는데 시카고 대회에서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지역의 로컬 목회자로서 오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좀 만나볼 줄 알았더니 거의 없더라고요. 아니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냐고 그런 인사를 많이 받았는데 아니 한인 선교대회 아니냐고 그래서 한국에서 왔죠. 그랬더니 조금 의외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도전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이제 이 GMN 포럼 한국 발족 모임 할 때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여기 계신 또 아주 베테랑 어른 선교사님들 같이 이렇게 뵙고 그때까지만 솔직히 어리벙벙했습니다. 왜냐하면 GMN에 대해서 이해가 싹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처음에 조금 난해하더라고요. 우리 임종표 목사님 말씀대로 좀 난해하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이제 점차 그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 지금 포럼에 참석하면서 좀 더 거의 이렇게 클리어하게 GMN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라는 확신이 분명히 들게 되면서 사실은 저는 지역교회 목회를 하면서 선교적인 목회를 해보자고 한 23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쪽 서남아시아 쪽하고 IT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특별히 IT에는
비즈니스 선교를 이제 목표로 하고 지난 6월 달에 파송을 했는데 제빵을 아이템으로 우리가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리스크도 적고 여러 가지 아주 이점이 많아서 했는데 우리 김 목사님하고 많이 의논하고 멘토링도 받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빵 기술자로서의 준비는 한 1년 동안 잘 하고 갔는데 기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라든지 등등 그 지역 사회 뭐 여러 가지 서베이 할 게 많은데 여기 와서 분명한 확신이 드는 거는 신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망할 수도 있다. 자칫. 그리고 잘 돼도 문제겠다. 왜냐하면 시기 받아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의 조언이 굉장히 아주 깊 박혔고요. 그래서 정말 더 신중하게 잘 준비해서 뭔가 이 성공적인 모델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전부터 있었지만 그 욕심이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막 들떠서 갖는 그런 욕심보다는 차분하게 이거를 냉철하게 접근해서 제대로 성공적인 그리고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한국에서는 여러 그 지역교회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선교 동원하려고 애를 쓰는데 현지인이 선교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큰 교회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뭐 조그만 시골 교회라 차라리 우리 교회가 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한 10몇 년 동안 맨날 그 아쉬움을 이제 느끼고 있는데 진짜 견고한 집입니다. 큰 교회 목회자들 아주 친한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처음엔 이렇게 동원을 하는데 그게 비전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다 결국은 무너지고 끊어지고 그리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 못지않게 후방 선교사 노릇하는 거가 이렇게 또 견고한 파해야 할 견고한 집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여기 좀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아주 뭐 큽니다. 근데 그분들은 너무 바쁘세요, 진짜. 너무 바쁘셔서 어떨 때는 좀 예수님보다 더 바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왜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왜 그렇게 바쁜지 왜 그러니까 꿈에도 소원은 교회 부흥이거든요. 처절한 아주 그냥 꿈에도 소원은 남북통일이 아니라 꿈에도 소원은 교회 부흥. 저도 목회자니까 그걸 알죠. 근데 그것이 너무 몰입이 돼서 내교회주의, 개교회주의, 내교회 부흥. 뭐 좀 하자 그러면 내교회 부흥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것이 잣대가 돼버리니까 거기서 좌절하는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할 그런 동지들을 앞으로 정말 더 많이 만들어서 이 진해에 좀 이렇게 많이 동원을 해야 되구나.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너무 이 귀한 자리에 많이 배우고 많이 도전받고 하는 기회가 돼서 모든 분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좀 많이 길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저희 원래 선교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계속 그 분야에서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선교지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고 준비된 자로 너를 준비되어야지 하나님께 쓰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준비를 하는 가중에 연구하고 정말 주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저의 눈이 더 확 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썬미니스트를 통해서 직접 매년 선교지를 가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나 혼자서 가면은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장소만, 지역에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학교면 신학교. 많은 사람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제가 할 수, 내가 아는 한,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이 재능을 많은 데에서 선교지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선교지에 가서 내 몸이 아프거나 뭐 한 달을 이렇게 해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 혼자서는 힘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경제적인 문제도 불효하고 가서 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분 거기서 뭐 내가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지만은 그런 거를 봤을 때 나는 이제 한계 부딪혔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는 어떠한 장소나 동남아시아면 동남아시아죠. 또 미국은 미국에 사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출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플랜을 짜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 썸미니스트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런 플랜을 짜서 그런 걸 하면은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그분들이 교사로 또 그 각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를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 마지막 때 제가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평가는 여기에서 저는 제 생각하고 며칠을 지나면서 느낀 게 참 그래도 성공적이다 생각이 돼요. 나한테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맨 처음에 왔을 때 내가 여기 설교 들으러 왔나? 첫날은 그랬어요. 솔직히요. 그렇다면 솔직히 남편한테 당신 올 필요가 없어. 뭐 배울게. 근데 갈수록 이게 아니구나. 나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주는구나. 도전을 주고 배움을 주고 많은 선배 어르신의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분야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이게 첫 회로서는 참 저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 모르는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 새로운 분야에서 좀 그런 데서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받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퍼스펙티브를 받은 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남미 사람들을 하여금 선교하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선교를 이제 이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 돈도 없고 뭐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먼저 시작하고 제가 그때 그 당시 갔을 때 한국에 갔을 때 그때 그 당시에 가자마자 IMF가 터졌어요. 안신역 갔을 때. 그래서 이제 너무 유선이니까 이제 세계 선교부 총무님을 만나가지고 그 당시에 임순단 목사님이 총무님 오셨는데 돈 버리지 말고 물품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허락받고 사회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이 잘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다가 나중에 사기꾼이 생겨서 사기꾼이 이제 그래서 아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즈니스 선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만 말씀을 나눈 것처럼 목사 선교사가 비즈니스 하기에 정말로 한국이나 거기서도 상황이 좀 그래요. 그 나라 사람들 목사님들이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목사가 선교사는 그 비즈니스 하는 데서는 오케이. 그래서 그 주스는 오케이예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참 저 자신도 억셉트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선교사를 양성하는데 우리는 선교사를 만들어서 딴 나라 보내는 사람들인데 반드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을 함께 섞어서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또 그 모델을 보느냐면요. 노아 방주에 하나님께서 8명을 넣잖아요. 근데 이 2명은 뭐 생산 능력이 없고 이제 6명이 생산 능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넣으면서 암수를 넣었어요. 암수를. 그러면서 생명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땅에 편만해졌어요. 다시. 우리는 선교지에서 암수를 같이 넣으면 생명하고 번성하면은 번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미든지 어디든지 암수 넣으면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좀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좀 중단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그러지 말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번에 받은 그 perspective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남미에 있는 우리 각 나라마다 우리 선교사가 나와 있는 곳마다 우리는 그 비즈니스를 크리스천 비즈니스를 모아서 이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첫 번째 크리스찬으로서 비즈니스 하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너희들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켓플레이스에서 그들이 아포스로서 살아가는 것을 요즘에 트랜스포메이션 어노인티드 포 비즈니스 그런 책들이 아니십니까? 근데 그런 것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서로 네트워크 하면서 서로가 좋게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고 우리는 또 우리 선교사들이 또 우리가 직접 하면서 우리 그들한테 만 받겠습니까? 우리 선교사 돕도록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여기에 있는 한국에 미국에 있는 이 선교 비즈니스들과 커넥팅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여기 미국에서 서로 연결돼서 사역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임이 있어야 될 거예요. 서로가 이야기 되어지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서로 커넥팅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면요 남미와 북미 사이에 남미와 한국 사이에 왜 비즈니스 할 것이 없겠어요? 엄청난 비즈니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소스를 제공할 수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정보와 좋은 사람들과 커넥션을 제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최소한 그 사람들을 좋은 그걸 해주고 손해 안 보게 사기 안 당하게 그렇게 도와줄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서 양쪽 다 그런 가운데서 할 수 있도록 커넥션 할 수 있는 그런 미팅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남미에서 온두라스에서 엘사바도르 과테말라에서 우리가 하는 선교지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영인에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멘 발족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참 많이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첫 포럼을 통해서 너무너무 아주 저에게는 큰 도전의 시간이 되고 하나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쉽기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 귀한 말씀을 같이 듣고 좀 도전을 하면서 선교의 열정을 좀 불렸듯이 일으켰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일본의 기업체들하고 그 거래를 하면서 아무래도 일본의 그 기업체들의 운영이 그 팀으로 그렇게 일찍이 앞서서 그 운영을 잘하는 것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팀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한때는 일본 종합상사도 못하고 우리나라 종합상사도 못하는 일을 이제 하기도 해봤습니다. 역시 이 선교도 이제는 커넥션 또 네트워크보다는 이제는 선교가 팀워크로 팀파워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목사님 또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또 비즈니스 또 유가을 목사님 같이 저 전문인 이러한 그 팀이 은사별로 팀을 이루어서 강력하게 이 선교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 그러한 것을 이번 포럼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멘의 정체와 또 지멘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시기적 정말 꼭 필요한 때에 이제 시작이 됐고 이것뿐 아니라 미국, 북미주 전역과 남미 또 아시아, 서남아시아 전 세계가 앞으로 지역별로 이러한 그 커넥션이 잘 연결되고 오픈되어져서 합력이 된다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선교 마무리가 이전 목사님 말씀대로 선교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이제 다시 도약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앞으로 기도하면서 합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아직 18분, 딱 9시까지는. 자본행입니다. 근데 나름대로 저도 하나님 선교 지역에 불러주시면 perseverance 생각도 한국말대로 딱 정하고 영어 이름 앞에 Great Perseverance 그래서 한 인내 마이크를 좀 띄워주시고. 예, 그렇게 좀 우습게 생각해보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지극히 제일 작고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서 마치 이렇게 콘서트가 아니고 이렇게 다 모여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귀한 분들이 오신 자리에서 저는 처음부터 그냥 다 너무 은혜 받고 너무 좋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들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모실 수도 없는 자리에 저는 물론 이제 시카고까지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됐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이거는 글쎄 제가 처음에 저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파송교회에서 전혀 보조를 못할 그럴 즈음에 정말 손가락 빨고 지내고 계시는 상황을 보고 듣게 되면서 그냥 선교사님이 좀 텐트 메이커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담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선교사님 나름대로는 그런 느낌도 가졌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방법이든지 제 나름대로 선교사님을 도와드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한국 교회들, 특별히 미주 한인의 교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정말 식사대접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그리고 김정원 선교사님이 참 귀한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한 교회가 이렇게 모시기에는 너무 비전이 크시고 너무 큰 일을 하시고 귀한 사역 하시고, 그래서 이 G맨에서 정말 이 G맨 포럼을 통해서 귀한 사역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처음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정말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고, 그리고 좀 또 아쉬운 거는 이렇게 아까 이지한 선교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교회에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2세와의 이렇게 관계가 항상 2세는 2세대로 열심히 하고 1세는 1세대로 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물론 2세들이 보고 배우고 감사하긴 하지만 이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와서 배우려는 마음도 없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2세 사역자들이 정말 우리 2세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잘 일어나야 되겠고, 제2의 김정환 선교사님 같은 그런 2세 사역자도 분명히 나와야 되고, 이 선교사님들 몇십 년을 선교 터전위에서 해왔던 우리 제2의 한인 2세 사역자들이 나와야 되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부터 신학교 공부하면서 계속 단기 선교로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남미 쪽으로 많이 다녔었는데, 그러면서 선교사님들 만나시고 하는 사역들 보면서 어떤 점을 참 힘들게 하시고 또 가면서 실망도 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와서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정말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드시고 훌륭한 일들 많이 하시구나 하는 거를 이번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웠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에서 오랫동안 어떤 분들은 자주 미국을 왔다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진짜 5년, 10년 돼도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많이 파괴되어 있고
그리고 요번에 또 시카고 갔더니 같이 방수는 그 케냐 선교사님을 얘기를 들으니까 사모님은 뭐라 그럴까 우울증 있죠. 우울증이 와가지고 혼났다고 부부관계도 참 힘들었다는 얘기도 듣고 하면서 야 그런데 뭐 사역이라는 그 자체를 떠나서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그분들한테 얼마나 정신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런 사역도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사님들 오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하고 미션하고 이분화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또 구분 안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배운 거는 이거를 총체적으로 보고 비즈니스 한다 그걸 떠나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좀 우리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보면 예스 노하는 크리하는 걸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것보다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저한테 생겼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구나 하는 걸 배우고 갑니다. 그래서 저한테 도전이 되고 많은 걸 배워서 저도 실수 안 하는 선교를 한번 해보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시카고를 가봤는데 시카고에서는 음향 기술이 잘 안 돼 있어서 앞에서는 잘 들렸었는데 뒤에는 잘 안 들려요. 영어도 안 들리고 한국말도 안 들렸는데 여기 작은 방에서 가족같이 얘기하고 서로 업무도 가까이 보고 얘기를 했으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귀한 거 배우고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예배가 있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반드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모든 것들은 정반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100% 맞는 것도 아니고 또 100% 틀린 것도 아니에요. 언제나 정반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속단하지 말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이루어서 우리 신종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4월 19일 감신에서 서울 감리신학교에서 지맨 창립한다고 하고 갔다가 그때부터 가슴이 떨리기 시작해서 우리 김정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마지막으로 가는 말세지 말에 우리 선교사들과 한국교회와 그리고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교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명제를 얻은 것 같아서 나는 한국에서 온 목사로서 한국에 가서 시간이 되는 대로 또 이제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신문이나 방송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또 세계를 돌면서도 그 일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MK 사역에 대해서 지금 MK들 중에 좋은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예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교단에서 하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연예에서도 희망 봉사단 전진대회에서 장학금을 100만 원씩 6명을 나눠주고 또 6월 이제 8월 13일부터 16일까지는 모건대학에서 감리교 선교사 MK들 수련회도 하고 작년에는 하와이에서 했습니다. 근데 좋은 자질을 가진 자녀들이 많은데 적용파적으로 MK 대회나 또 이 지멘 포럼 같은 또 세계 선교사 대회에 잘 준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이용해 주시겠다. 저는 아펜셀라 홍보대사도 하지만 문자올림픽 홍보대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또 저도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 한국뿐 아니라 세계 선교에 전 목숨을 지난번에도 얘기한 대로 내놨습니다. 필요하다면 어느 때고 이제 하나님께 처음 성령 세례 받던 날 하나님께 목숨 내놓고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선교사 인준위원장을 하면서도 그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필요한다고 하면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간다. 돈은 하나도 없다. 아버지가 주신다. 아버지께서 준비해 오시고 주신다 그런 말 하는데 여러분들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면 조국에 돌아가서 저도
여러분들을 돕는 일에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의 필요에 따라서 학교 또 청소년 문화사역 또 의료사역 하다 보니까 전문의를 몇 년 전부터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에 목말라하던 사람으로서 우리 김정은 선교사님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소식이 오가는 중에 이번에 이 포럼을 준비한다고 해서 큰 기대와 보내는 이제는 한계가 되는 이때에 이 전문인 선교는 절대 요구가 되는 그런 사역이 되었고 또 이제는 목회자와 또 전문인이 각자가 아니라 이 포럼을 통해서 협력할 수 있다는 그 장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고요. 이제는 뿐 아니라 그동안은 교단별로 또는 기관별로 이렇게 일하던 이런 현상에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구분 없이 팀워크를 이루고 막강하게 일할 수 있는 큰 시너지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저는 가슴이 부픕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가볍게 제안할 사항이 하나 있는 것은 이번 시카고 선교대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이왕이면 이번 우리 포럼 다음에 열리는 포럼부터는 이 명찰을 좀 구분해서 이건 좀 이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무슨 얘기냐면 현장에서 온 선교사와 또 전문인으로서 이 선교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를 리크루팅 한다든지 하는 그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 현장에 어떻게 참여하고 싶은지 선교사를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 또 전문인이나 또 협력하기를 원하는 이 현장의 분들을 서로 알아보고 접촉점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명찰에다가 전문 분야와 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적어주시면 쉽게 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FB라고 보통 건데 페이스북에 우리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좀 많이들 활용하셔서 언제든지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기대는 우리 전문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기업이 있는데 기독 실업인회 또 직장인 선교회 이런 기관들이 우리 G맨과 함께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되어진다면 더 활성화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 G맨에서 앞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단기 선교들을 해마다 여름이나 겨울에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그 중에 보면은 전문의 팀들이 많이들 가요. 의료팀이라든지 음악하는 팀이라든지 또 기능인들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팀들에 대한 정보들도 여러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지면에다 연결해 주시는 일들을 또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제 많이 연결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점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우간다에 지금 한 6개월 전에 침뜸을 오랫동안 하시는 집사님 부부가 오셔서 봉사를 하러 오셨어요. 뜨거운 가슴으로 오셨는데 훈련이 안 된 분들이 선교 훈련이 안 된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면 좋은 선교 인력들이 그냥 빠져나가는 것들을 저희들이 너무나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훈련할 수 있는 그것도 깊이 연구하고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학중이고요. 저는 먼저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것보다는 머리가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선 그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옳든 그르든 어쨌든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 감사했고요.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솔직하게 크게 와닿은 부분은 없었고 관심은 몇 가지
부분에서 갖게 되었고요. 비즈니스 선교를 필요로 하시는 분과 그러니까 전문인 선교사와 현장에서 전문인 선교사가 필요한 분들, 선교사님들의 매칭,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어느 분이 해주셨는데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면에 마지막으로 제가 좀 부탁이랄까 그것은요. 지난 시카고 대회 때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은 기대보다 실망이 더 컸었습니다. 처음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곳에서 느꼈던 정치색을 보고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면은 앞으로 절대로 그런 정치색을 띠지 않는 순수한 비즈니스 선교를 필요로 하는 분들의 그런 열린 장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일어서서 분개했어요. 무슨 복음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냐. 지금 생각하니까 아주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번에 우리 임종태 동산 말씀과 또 과거에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양손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정확하고 옳은 상당히 미래적인 우리 전략을 옛날에 과거에 주었었다는 그런 감사도 있고요. 우리 김종국 선사님도 선배 선교사들도 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장면들이 아름다운 것을 느끼면서 한국 교회가 많이 이제는 성장을 했다. 동시에 느끼는 것은 이런 포럼이 있는 이유는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가 결코 죽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야지. 제가 오래됐네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제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을 만나서 면담을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얘기 좀 하십시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 얘기를 듣고 제가 옛날에 어느 책에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몇 나라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시는데 그 중에 한국이 끼어 있었다. 그래서 그분이 73년도인가 70몇 년도에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한국을 한번 방문했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디 글을 읽었는데 맞는 말입니까? 그랬다고 하시대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노르웨이, 뉴질랜드, 한국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내가 아무데도 못 갔는데 무슨 노르웨이를 사용했습니까? 근데 역사적인 걸 봤더니 노르웨이가 도시선교에 대해서 과거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뉴질랜드를 가보기도 하고 뉴질랜드 선교사하고 사역해봤지만 그렇게 뉴질랜드가 크게 일할 것 같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뉴질랜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거에 뉴질랜드 선교사들도 많이 일을 많이 했다고요. 그 순간에 제가 딱 스쳐가는 게 그럼 한국도 사라져가는 거냐? 어디 자꾸 지금 목사님이 제 대답을 피하시는 거예요. 안 하고 피해요, 자꾸. 다시 묻고 해도 대답을 안 하시면서 한 나라가 더 있었다고? 그게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사우스 아프리카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 내가 그래서 말씀을 끝나고 몇 가지 질문하면서 곁들여서 중국도 말씀하시더라고. 중국은 당시에 받은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중국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사우스 아프리카 선교사를 당장 만나가지고 사우스 아프리카에 지금 그런 조짐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글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안심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 한국이 사라져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도 작은 나라 우리 한국을 저는 하나님이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을 특별히 더 사랑해서 선교한 국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한국을 사용해서 다른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교하시는 것이지 특별히 한국말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이런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끝까지 한국을 사용하셔서 마지막 오실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또 하나의 기대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북한 통일돼서 선교한국 통일한국에서 기차 타고 선교하는 시대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때가 굉장히 흐뭇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온전하고 완벽하고 굉장한 건 아니지만 이것이 확실하게 이것을 컨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국 교회에 대한 소망이지 않겠느냐. 아까 정반합의 말씀도 했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든 머리가 열리든 가슴이 열리든 어쨌든 간에 이것이 동기가 돼서 우리 한국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이룰 수 있는 나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일에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먼저 우리 선배들 성사님들이 이렇게 좋은 열매와 또 좋은 가이드라인과 분명한 데피니션과 또 좋은 방법들을 제시한 데 대해서 아주 정말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이것을 듣기 위해서 또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한국교회로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 얘기가 사실이 아니기를 끝까지 한국을 사용하시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그때마다 제가 이 목사님 옆에서 좀 고민하는 부분을 위로도 하고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이제 내 갈 길 인도네시아 교회가 선교하는 이슬람권 선교하는 교회에 나의 올인을 해야 되겠다고 제 안에 성도를 다짐했는데 굉장히 혼돈스러운 일들이 지금 이번에 미국에 가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카고대회 마치고도 동부에 저희 아이들 한번 만나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목사님 여기 포럼에 좀 오시라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비행기 표를 시카고에서 뉴욕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왔다 가려면 비행기 표를 알아보니까 그게 한 750불 갑자기 사라지니까 고민을 하다가 돈 많이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하고 그렇게 김영환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마음이 있어서 이제 왔는데 여기 오기 전에 저도 시카고에서 참 많이 힘이 들었어요. 한국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니까 하는 제 스스로 굉장히 탄식을 많이 하고 또 우리 MF 선교 리더십에 대해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뜻일 수도 이렇게 MF 회장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면 또 혼돈스러운 거예요. 여기 왔어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편으로. 근데 첫날 모여서 제가 이틀 여름감이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많지 않은 숫자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이 선교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더 베스트로 드릴까 하는 고민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어저께 회개를 했는데 나에게 현장 선교사가 누릴 수 있는 현장 선교사가 훨씬 주님 앞에 더 많은 헌신과 더 성숙되었다는 내 스스로도 모르는 그런 그 교만함이 있음을 보고 굉장히 제가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뭘 느끼냐면 우리 전문의 선교사님들 또 이 비즈니스 선교 이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도 들으면서 어쩌면 목사 선교사보다 훨씬 진지하고 순수하고 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때까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한국교회 선교 소망이구나. 아멘. 사실 지멘 시작하고 우리 김정환 목사님 저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계속 매일 오고 전화 올 때 저 마음이 열려서 그렇게 끌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제가 MF가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지만 뭐 정치적으로 실망을 많이 했다고 저도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이게 MF가
선교사의 지면에 우리의 스피릿이 지면 우리 한국 세계 선교사의 스피릿이 된다면 소망이 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어저께 제가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좀 굉장히 익스트림 컨설티브한 고신교단의 선교사로서 제 스스로 용납이 안 됐어요. 비즈니스 선교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번에 좀 공부하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테마를 주셔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게 했었을까 하면 어저께 좀 생각했는데 제가 하는 느낌 그래 좋다. 이제는 나는 비즈니스 선교에 직접 임발할 수 없지만 이제는 비즈니스 선교 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좀 더 섬겨야 되겠다.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비즈니스 선교하시고 또 전문의 선교하시고 특별히 이제 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늘 뭐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빵이라는 이 강의도 하지만은 여전히 아직은 저는 안에 빵의 부분이 프라이어리티에서 떨어진다고 늘 생각하면서 굉장히 스스로 굉장히 좀 이렇게 무시했던 그런 것도 제가 또 회개할 제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번에 여기 와서 여러분과 함께 며칠을 지나면서도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이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 사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부담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제 페이스북 친구인데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서로 좋은 말을 또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귀해요. 저는 목사님 뵈면서 고개가 숙여져요. 한국 목회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부흥이라는데 생명을 거는 대부분의 목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또 한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와 함께 그 2주 3주 교회를 비워가면서 있다는 게 저희들이 또 다른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도 만나 뵙고 장로님들도 만나 뵙고 또 우리 목회하시는 분을 볼 때 현장 선교 중심, 현장 선교사라고 자꾸 이렇게 부러지졌던 게 굉장히 좀 쑥스럽고 좀 미안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어저께 강의에서도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불러용받은 청지기로서 겸손하게 우리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내도 영적인 혈연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어저께 김정환 목사님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형, 동생 이게 패밀리 우스를 만들어가면서 나간다면 우리가 지금은 작은 불씨 같지만은 이 영적 동질감을 정말 성령이 임한 그 강한 영적 동질감이 우리의 작은 불씨가 되면 우리 한국교회 세계 선교의 새로운 하나의 그 갱신운동의 작은 우리의 첫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새벽 3시에 이제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떠나고 저희 아내가 지금 뉴욕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익사이팅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우리의 모임을 끝까지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고 제가 또 중간중간에 미팅도 있어서 자꾸 인도네시아 팀들 뭐 우리 지난번 회장단을 방문하라고 여러분과 더 깊이 함께 교제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용서하시고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적 동역자로서 불리움받은 겸손한 우리 청지기들로서 함께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감사합니다. 예수쟁이들을 말 잘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 제가 1992년도에 이북에서 미국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1945년 이후 미국의 비자를 얻어서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LA에서 만나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있으면서 이제 그분들이 내부는 완전히 공산당이죠. 또 내부는 기독교인인데 고기준 이성봉 목사님하고 여자 동문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모시면서 같이 만나면서 제가 놀랐던 것이 저는 이북에서 오신 분들을 그 당시에 처음 만났거든요. 처음 만났는데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났더니
금방 그냥 정이 가는 거예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공산당인데,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저는 이제 왜 그냥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 저희 작은아버지들, 뭐, 우리 육촌 형제들 한 6명을 공산당한테 비사당했거든요. 저희 아버지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피하시는 바람에 저희 어머님하고 피하셔서 우리 가족은 살았는데, 하여튼 남은 사람은 뭐 다 죽었습니다. 그런 공산당들은 굉장히 싫었는데, 그분들은 한 40, 뭐 몇 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이국 사람을 만난 건데, 금방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끼는 게, 야, 이게 피가 그렇게 진한 거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얘기를 그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도 상당히 그래도 미국에 오래 살다가 이렇게 이제 선교사로 나갔었는데, 뭐,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안 통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안 통하는 게 그렇게 많은데, 북한에서 온 그분들하고는 일단 얘기가 통하고, 물론 이제 서로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말을 일단은 해볼 수 있겠구나. 저는 제가 지금 그 네트워킹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도 우리가 일단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또 한국교회, 한국 교인들로서 한인들로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 얘기를 통하고 말을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국제적인 네트워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을 좀 만나고 이렇게 지내면서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하고 중남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 아랍권의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요. 저희가 거의 한 20여 년, 뭐 어떤 사람은 25년 이 정도로 오래 알고 있고, 일본 목사님도 26년, 27년 이런 오랫동안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들하고 같이 일할 때 굉장히 힘든 점이 많아요. 정말 어느 때는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야, 좀 속 좀 드러내놓고 얘기 좀 하자. 확실하게 뭔가 얘기하자 하는데 그게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선교사로서 그렇게 살아와도 참 문화가 다르다고 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는데,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한국 우리 한인, 더구나 믿는 우리들이 같이 모였기 때문에 정말 선교 멋있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같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제가 선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 아내와 자주 같이 둘이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자주 웁니다. 그 옛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써주실까 하는 것이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서울역 앞에 전제회관이라고 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 전제회관에 화요일이면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타 치고 뭐 노래하고 하는 사람들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가지고 뭐 찬양하고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70, 8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몇 명인지 뭐 그 정도 그룹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날 그 브라질에서 선교사 한 분이, 미국 선교사가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도전을 하면서, 여러분들 여기 한국에는 지금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들이 막 성장하는데,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브라질에는 선교사가 없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선교사로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 갈 사람 손들라고 그러니까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저는 맨 뒤에 앉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선교사로 가겠다고 다 손을 드는 거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근데 이분이 침례교 선교사였는지 선교 사람은 또 다 일어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빼는 건 다 일어났어요. 제가 맨 뒤에 앉아가지고 너무나도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저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다들 뭐 손들고 일어서가지고 뭐 선교를 가겠다고 하는데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거의 바닥에다가 머리를 대고 하나님 정말 저 사람들은 좋겠습니다. 선교사 가겠다고 손들고 다 일어섰는데 준비가 된 사람 같은데 저는 아무것도 준비가 된 게 없습니다. 혹시라도 저 같은 사람이라도 필요하시다면 써주세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혹시라도 저 같은 사람이라도 필요하시면 써주세요. 그때 앞에 나가서 인도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임종표 선교사였죠. 예수 전도요. 임종표 선교사님은 멀찌감치서 어떤 완전히 그 천사들이 서 있는 정도 생각이고 임선교사님 제가 그때 누군지도 뭐 이렇게 지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이제 변화 받으면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써주시더라.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어떻게 많은 사람도 이렇게 써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써주신다고 하는 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우리 민족한테 그런 기회를 주시고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써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 그때 그런 감격을 조금 더 그런 감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쓰임받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고 우리 한국교회 한국 우리 선교사들이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와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하는 이런 일들에 계속해서 제가 섬기고 싶고 또 그런 일들을 맡겨주셔서 계속 섬겨나가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일들을 이런 일을 같이 정말 멋있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길이 같은 사람들인데 같은 길을 가다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좋을 때가 없죠. 저는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게 우리 선교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조금이 아니라 진짜로 달라졌으면 좋겠다. 우리 이대한 목사님은 라디컬 하는 말을 쓰셨는데 혁명이라는 말까지 하셨는데 혁명이 일어나서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이거를 뒤집을 수도 없고 어떻게 라디칼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는 힘도 없고 그런데 마침 이런 모임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조그마한 움직임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말이 길어지면 피곤하시고 주무실 시간을 빼앗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8시 58분에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아마 이 모임을 이런 모임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 친구가 지금 메일을 보낸 건데 우리 이준재 목사가 계시는 그 파키스탄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난 후에 그 사역을 이준재 목사님에게 맡기고 본인은 캄보디아로 간 김아무의 선교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얘기를 쓰셨네요.
복음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기독교 국제학교를 세우기 원하여 땅도 구입하였고 여러 가지 기초 작업을 좀 하였으나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팀 선교를 위한 어떤 좋은 모델 혹은 매뉴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너무 질서가 없습니다. 좋은 역할 분담을 하면서 서로 연합하여 배가하는 효율적인 선교를 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선교사와 전문인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일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들 수는 없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의 가장 취약한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몸이 모르게 오늘 떠도 있는 얘기를 이 양반은 이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알고 보내신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We are right on track. 우리가 지금 바른 선상에 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정을 들이고 시간을 바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낭비가 아닌 것에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우리가 이 투자한 것만큼 보다는 더 많은 것을 빼야 되겠습니다. 제 전공이 경영학이거든요. 제가 학부에서는 경영학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저는 선교사 목사를 생각 안 하고 국회의원 하려고 했답니다. 아마 국회의원 했으면 감옥 몇 번 갔다 왔을 겁니다. 제 친구들 국회의원 해가지고 감옥 갔다 온 사람들 제가 생각해도 한 17명 됩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일에 우리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뒤돌아보아야 할 여유가 없습니다. 바빠요. 진짜 바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 돌아가는 꼴은 우리가 걱정할 뿐 없고 한국교회에 맡겨놓고 한국 선교가 돌아가는 꼴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바꿔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바꾸자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를 던져서 그 역사의 흐름에 묻혀서 갈 것인지 아니면 역사의 물을 박차고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를 새롭게 쓸 것인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몫을 대신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 모임은 정치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회장도 없고 서기도 없고 부회계도 없습니다. 여기는 달랑 우리가 지난번에 몇 사람 모여서 김정환 목사님을 당신이 코디네이터 하십시오. 코디네이션 하면 되는 겁니다. 돈 없으면 우리 털어내자. 앞으로 우리가 포럼을 어떻게 할 건가 의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필드로 좀 나가자. 미국에 둘러앉아서 미국에서 우리가 이거 할 생각 없다. 필드로 가서 필드 선교사를 직접 만나자. 그러면 여기 온 스피커들도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내서 필드에 와서 필드의 선교사를 만나서 불을 붙여줘서 제대로 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보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돈도 모금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손 벌리지 말고 우리끼리 좀 털어내놓고 기도해서 기대기 떨어서 이 일들이 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선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당면한 건 뭐냐면 우리의 선교의 업그레이드예요.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부터. 그래서 잘 오셨고요. 이 잘 오셔서 좀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우리가 아주 그 테이크업을 잘한 것 같아요. 테이크업을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주님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오랜만에 이제 완 우리 형님 이렇게 만나서 같이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우리 김정호 형님은 늘 이렇게 만났는데 이번에 또
좋은 교제할 수 있고 우리 한국 교회가 만들어내는 아주 위대한 우리 선교 지도자 우리 조영중 형님 얼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관계에 아주 탁월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make the way for him to walk.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의 선교 인물들을 길러서 우리 선교가 아주 신명나는 신바람 나는 선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일의 한 부분을 오늘 여기 모인 지맨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케이?